저희가 이제 관세 관련해서 미국, 중국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뭔가를 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5대 우선 협상국에 이제 포함은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주요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일단은 들었고 그럼 우선 협상 대상자면 뭐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냥 먼저 협상을 한다는 거죠. 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사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측면보다는 네.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이 관세를 이제 우선 대상국은 사실은 뭐 캐나다, 멕시코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EU예요. 네. 얘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진전도 없고 EU하고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올 줄도 몰랐고 네. 뭐 얘기를 해도 전화도 안 오고 지금 네. 뭐 이런 상태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사이 실수는 없잖아요. 일단 상호관세 유예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만만한 데가 있잖아요.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먼저 불렀는데 네. 문제는 이 국가들 딱 보시면은 이 국가들은 과연 상호관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보다는 품목별 관세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출하는 거 그렇죠. 보면 그렇죠. 우리는 지금 수출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미국에. 뭐 자동차, 반도체, IT 제품, 철강, 조선, 소재. 지금 이미 철강하고 뭐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벌써 이제 부분별 품목으로 지금 가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주말에 무슨 뭐 반도체라든지 IT 제품 이제 관세부가 상호관세 면제됐습니까? 다 좋아했어요. 상호관세 아니라 품목별 관세로 가겠다는 거군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품목별 관세가 빨리 나와서 그걸 협상을 해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미 수출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상호관세는 그 품목을 뺀 나머지 갖고서 사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나머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네. 별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옷을 뭐 그렇게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안경을 갖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갖다가 뭐 때로 갖다 파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괜히 이제 뭐 평택에는 미군 기지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볼모 잡혀갖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품목별 관세 말고 상호관세 쪽에서 그냥 우리가 협상한다고 너무 급하게 달려질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가장 큰 것은 사실 미국에 대한 것보다는 중국하고 사실 우리가 품목이 겹치지가 않아요. 미국하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만약에 글로벌 시장으로 나왔을 때 네. 저희 국내 상품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라는 밀어내기. 거죠. 네.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과잉 생산 구조를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는 쪽으로 계속 지금 밀어낸다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품목들 자동차만 반도체만 IT 제품, 철강 주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여기 가서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뭐 중국은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노동력이 싸니까 값이 뭐 싸게 나오겠지.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일단 기술적으로 좀 많이 따라왔고요. 두 번째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 저희하고 틀리게 저희는 그 무역 구조가 중개무역이잖아요. 원료를 사다가 만들어갖고 파는 구조잖아요.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원부국이에요.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어요. 원료부터 시작해갖고 노동력, 기술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가의 제품들을 저희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거든요. 경제 구조가. 네, 일단 제조업 패권은 뭐 중국이 갖고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 보면은 야 이건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빨리 수출을 이 중국이 나와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어느 정도 먼저 가서 커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사실 좀 먼저 좀 걱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미중 외에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외의 국가들이 동시에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뭔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수혜를 베푸는 듯한 제스처를 한번 주는 용도로서도 그 우선 협상 대상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호 관세라는 것도 지금 25%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 좀 뭐 인하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협상에 좀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이는데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박사님께서는 최근 이 5개 국가하고 협상에 나서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로직을 보셔야죠. 그 전에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관세는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서 아직은 네. 트럼프 상호무역법이란 걸 제정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그 전 단계에서 그렇죠. 지금 협상을 열어둔 상태이고 그러면은 그들의 법이 법령이 우선이라서 카테고리가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그들의 법령에 의한 관세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상호관세법이 있고 국가별 관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그 산업별 관세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 산업별 관세에서 지금 자동차는 이미 매겼지만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이제 조만간 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겠다. 했고 네. 그러면 이 로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네 유리한 산업과 국가들은 덜 건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이게 네, 최초에 당연히 말씀드렸던 그렇겠죠.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패턴에서 저는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키워드를 보시면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과 공장의 가능성이 있는 네. 이제 국가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적으로 그렇죠. 산업은 없지만 금융적으로 계속 미국채 투자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국가. 키워드를 보면 호주. 지금 호주는 원자재예요. 어느 정도는 희토류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국가. 네. 뭐 인도는 사실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생산 공장을 중국 이상 할 수 있는 네. 그런 인력까지도 일본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너무나 협력을 많이 해왔으니까 이 5개 국가들은 이러한 지금 관세를 매기고서 유예 기간 동안에 우선 협상 목표의 대상국으로 삼은 것 자체는 이미 페이버 국가이고 이미 그렇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은 좋으면 좋았지 아쉬울 게 없는 구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기술도 좋고 어느 정도 인력의 우수성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국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중국이 여러 가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됐던 이제 뉴스상에서 이슈가 됐던 게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중국에 다녀와서 네. 이제 삼성 전기를 주축으로 해서 MLCC MLCC를 공급. BYD 대규모 공급을 하기로 했다. 네.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겠죠. 근데 네. 이제 그만큼 양쪽에서 러브콜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협상 유예를 받다가 다시 불이익으로 돌아갈까 봐 이런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기술이 지금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산업별 관세 정책에 있어서도 분명히 카테고리가 산업별 그다음에 국가별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의 여지도 지금 이번에 우선 협상국으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의 이 두 카테고리에 대한 관세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게 그 이런 무역 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국가들을 먼저 불렀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기엔 또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U나 중국한테 보내는 샤인으로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해서 정부 부처 관련자가 우리나라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좀 상징적으로라도 좀 유해적인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조금 가져보긴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는 아직 반도체 의약품은 자꾸 날짜는 바뀝니다. 원래는 월요일 날 한다고 했다가 한 달 안에 한다고 했다가 다음 주에 한다고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발표는 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자동차에 관해서도 지금 25%가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좀 이전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요거를 좀 유의할 수 있는 이런 제스처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주가에서도 약간 반응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도 대표적인 수출품 중 하나가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그러면 자동차도 잘하면 25%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봐도 되는 거죠. 대표님은 이거 그냥 블러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25% 매기는 거는 제발 까먹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블러핑이 아니라요. 미국의 이익이죠. 네. 미국의 이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 산업별, 품목별 관세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주요 국가들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내 미국 내 기업들하고 협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자동차 관세 매기기 전에 얘기했던 게 GM, 포드, 스텔란티스한테 먼저 얘기한 게 멕시코 공장 다 들고 들어와라 빨리. 네. 미국 내 산업 생산 늘려라.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관세 매기고 나서 계속 이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뭐 현대차도 지금 간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폭스바겐하고 리비안도 합작 공장 계속 지금 뭐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원했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트럼프가 관세 목적이 뭐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확대시키는 분야잖아요. 네. 그 확대시켜야 될 그 업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품목별 관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동차 이미 뭐 갔고 철강, 알루미늄 이미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반도체, IT 제품, 조선 소재.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지금 업종들만 품목별 관세로 가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가 그렇게 보여줬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보니까 부품들은 당장 이게 뭐 어디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또 이제 면세를 해준단 말이에요. 되게 유연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반도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이미 보면은 TSMC가 이미 2천억 달러 투자 지금 추가 투자 지금 얘기해놓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어제 그저께 5천억 달러 투자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스타게이트는 우리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 트럼프 행정부 시작할 때 5천억 달러 얘기를 했고요. 네. 마이크론도 지금 HBM 대량 생산 시작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 중에서 뭐 팹리스부터 시작해서 디램 뭐 마이크론 있으니까 다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사실은 파운드리 하나였거든요. 그다음에 HBM이 충분하게 생산 못 된다는 거 이 두 가지였는데 이미 그 내용들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제조업 중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는 이 정도 확보를 했으면 이제 품목별 관세에서 뭔가 네. 내용을 내놓을 때가 됐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공장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부품이라든지 또 그 이외 단에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전략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IT 제품 같은 게 가장 큰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그렇죠. 애플도 지금 이미 5천억 달러 4년간 투자하기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또 보호해준다는 명목 하에 또 이제 지금 계속 IT 제품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데 상호 관세에서 뺐다고 그러니까 다들 와 대단하다 이거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품목별 관세를 간다는 거고요. 그것은 미국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올라온지를 보면서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는 이미 굳이 뭐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오스틴 공장에 셋업을 해놨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나 SK 실트로는 이미 인디애나 공장에다가 좀 만들고 있어 내년부터 지금 가동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반도체도 나오는데 아주 크게 부담이 되게 나오진 않을 거다. 네. 뭐 우리가 생각했던 40%막 이런 거 아니었는데 뭐 한 시장에서 얘기하면서 한 15에서 20% 정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봐서 그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부품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봐갖고 저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상호 관세가 지금 200%를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하드웨어, IT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로 가니까 품목 관세가 아무리 높아도 200%는 아닐 거니까 일단 품목 관세로 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 상호 관세가 지금 25%니까 그거보다는 낮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시장은 그러면 품목 관세가 결국엔 관건인데 어느 정도 시장은 어느 정도를 프라이싱 했다고 보십니까? 한 10% 혹은 15%, 25% 정도. 최악을 다 프라이싱했죠. 네, 지금. 25로 네. 생각을 했다는 거 네. 자동차 기준으로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판단할 네. 때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관세로 각 국가, 각 기업이 받는 악영향에 대비해서 네. 시가총액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초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온갖 시나리오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세상이 망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미국조차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가 감히 이성적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과매도가 확실하다 저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이미 진짜 중요한 부분은 다 피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렇게 가진 않아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확정적으로 해서 갈 거였으면요.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1기 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랑 그 캠페인 보고서를 보면 25% 처음에 매길 수 있어요. 반도체도. 네. 근데 가면서 투자나 기여도가 늘어나고 그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25가 15로 낮아지고 15가 10으로 낮아지고 나중에 그러다가 제로로 갑니다. 네. 그게 초기 때 1기 때 나타났었던 현상하고 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국에 대해서
마켓쉐어가 빠지잖아요. 미국이 이제 미국에 파는 중국의 마켓쉐어가 빠지면은 그걸 항상 나눠 먹기를 해요. 네. 그게 멕시코였고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트럼프는 이번에 굉장히 세게 처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걸 결국에 나눠 먹기를 했던 국가 리스트는 뻔하거든요. 한국 들어가고 일본 들어가고 깎아줄 걸 그다음에, 예상하고 예. 미리 그리고 멕시코 들어가고 인도 들어가고 베트남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 국가들 먼저 선점하려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앞으로 기여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은 미국에 더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를 암묵적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일기 때 말씀 주셨는데 일기 때도 처음에는 다 죽일 것 같이 하다가 다 죽을 것 같이 하면 또 살려줬다가 이제 끝났다 하면 다시 죽인다고 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시장은 25% 정도를 미리 프라이싱 했으니까 그거보다 좋게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님 그리고 유신익 박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